여러분과 함께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2월도 얼마 남지 않은 한 주를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파릇파릇 새싹이 돋는 따스한 봄날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모든 게 시작되죠. 새 학기, 새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도 2025년에 새싹을 틔우는 새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께 또 하나의 지역을 또 분석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어딘지 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곳은 서리풀 터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대한 많은 이슈를 얘기했던 또 추억이 떠오릅니다. 2016년, 17년 정도쯤 됐나요? 그때는 방송에서 제가 이 서리풀 터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서리풀 터널이 완공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예요. 서리풀 터널은 2019년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 서리풀 터널이 완공이 되었을 때 앞으로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앞으로 엄청난 지역의 확장성을 가져다 주고 모든 개발 사업이 서초구에서 멈춰 있었다면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는 2019년에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해서 드디어 시작점이고 빌드업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맞더라고요. 저도 그런 비전을 얘기할 때는 뭐 공부를 했다라는, 그리고 예전 어떤 사례들, 그리고 조금은 어떤 분석적인 전문적인 분석이 들어갔지만 모든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나 그에 따른 진입 방향, 물꼬를 트고 개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눈으로 또 이렇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 도래하긴 했군요. 저도 나이가 들어 연륜이 되었고 그때는 이거보다 젊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저 삼성역 GBC 타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테헤란로를 지나 역삼역을 넘어서고, 그리고 강남역에 와서는 서초구에 진입을 하면서 바로 이 서리풀 터널까지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곳이었죠. 역시 이곳에서 끊겼었습니다. 모든 교통량이, 교통체증의 기본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든 차들이 우회를 해서 다 남부터미널 쪽으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진입이 이 내방까지, 방배까지 넘어가는데 30-40분 이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2019년 개통이 되면서 5분, 7분으로 단축이 되는, 3분의 1로 단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어떤 차량 증가가, 아니면 유동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시작되었죠. 그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방배에 그 많은 방배 5구역이니 4구역이니 뭐 아니면 6구역, 뭐 14구역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방배 재개발지가 아직 제대로 진전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도 바로 이 많은 교통량에 대한 대책이 서는 이 서리풀 터널이 완공된 이후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이슈를 들어보셨나요? 청약이 있었습니다. 방배 5구역입니다. 5구역이 드디어 청약을 했고요. 그곳의 분양 8사가 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경쟁률이 무려 90대 1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방배 6구역이 1000여 세대가 넘습니다. 그곳은 2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8사의 분양가였습니다만 그것도 84대 1. 그렇다고 경쟁률이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가 아니다? 근데 가점에서의 커트라인이 자그마치 69점. 거의 70점에 가까운 점수라고 한다면 여러분 4인 가족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6인 가족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의 커트라인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인기 지역이 된다라는 거, 그것은 바로 이 서리풀 터널이 개통되고 그 방배까지는 이제 30분 40분이 걸리던 것이 바로 5분 7분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물꼬가 터졌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펜스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곳이 보이십니까? MDN그룹이 부지를 매수했다라는 그 지역입니다. 바로 이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2019년
서리풀 터널이 준공이 된 그 해에 서초구의 입찰에 의해서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곳은 최첨단 산업인 IT 산업 그리고 R&D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 실리콘밸리로 이곳을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일부는 또 그 예술의 전당에 너무 오래됐고 낡았기 때문에 제2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문화복합타운이 일부 들어 조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9만 정도의 부지에 실리콘밸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 종사자가 3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엄청난 또 이에 따른 고소득 종사자들이 이곳에 또 포진을 하겠죠. 그리고 2030의 영리치들이 이곳에 또 많이 수요층으로 배후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지의 면적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볼게요. 우리 삼성동에 지금 한창 개발 중인 곳이 있죠. GBC 타워 말입니다. 현대타워. 그곳은 전체 면적이 한 7만 8천 정도 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삼성동 GBC 타워에 비해서 이곳의 부지는 저는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9만이 넘습니다. 9만 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하면 삼성동의 GBC 타워보다도 더 큰 규모로 앞으로 IT 산업과 업무 중심 축이 되는 실리콘밸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곳이니 앞으로의 이에 따른 종사자들과, 그렇다면 그들은 대부분 1, 2인의 젊은 영리치들 그리고 그런 MZ세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 지역을 혹시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주변 지역은 대부분 오래된 부촌입니다. 서리풀 중심으로 여러분 방배동 일대에 방배 고급 빌라와 함께, 그리고 서초동, 서초 3동 일대에, 그리고 서리풀 바로 하단에 보면 현대 1, 2차 트라움하우스 최하 40억에서 70억이 되는 그런 또 고액의 20억 이하가 없는 그런 또 빌라, 부촌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이 인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앞으로 이 업무지구에 들어와야 하는 포진되게 되는 MZ세대들, 1, 2인 가구들은 그들은 고소득층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수용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일까를 우리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초구에서는 새로운 어떤 개발 상황에 대한, 그리고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개발을 위한 진단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곳에 그렇게 개발을 해야 하는지의 당위성과, 그래서 용역 수립을 하면서 발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곳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바로 터널이 생겼기 때문에, 이 터널로 인해서 이 강남과의 근접성 때문에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로, 서초 대로에 이어지는 삼풍 아파트와 그리고 진흥 아파트가 빠르게 재건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서 빠르게 개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롯데칠성 부지도 복합 개발을 한다라는 많은 이슈가 있었으나 여전히 용적률 문제와 교통체증에 의한 이유로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빠르게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잡혀있는 이 서초 대로의 스카이라인은 키 맞추기를 하게 되겠죠. 강남역부터 GBC 타워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과 함께 강남역을 넘어 이제는 이 서초역까지 모두 이제 고층 빌딩으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앞으로 업무 지역은 유동 인구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GBC 타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서리풀의 애플 타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애플 타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보통 한국판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규모는 9만 제곱미터의 규모, GBC 타워가 7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라고 했지만 그것도 엄청나죠. 하지만 이곳은 9만 제곱미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은 이미 업무 실리콘밸리의 IT 산업과 함께 업무지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와 함께 또 문화타운도 들어옵니다. 제2의 예술의 전당이 또 들어서게 되는데요. 서리풀에 들어오게 되는 실리콘밸리와 함께 같이 복합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그대로 개발 압박을 받고 있는 남부터미널입니다. 남부터미널은 이미 1968년에 용산에서 이주해서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오래된 2층의 철조 건물인데요. 진로에서 그 사업 전신이 진로가 매수를 했었다가 지금은 자금난 IMF 때 한번 복합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좌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곳을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이미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어떤 쇼핑타운과 함께 그리고 터미널이 같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남부터미널도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트라이앵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서리풀에서 서리풀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남부터미널에 지금 철통으로 된 2층 터미널을 복합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넘어서 예술의 전당에 이어집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다시 서리풀, 이렇게 트라이앵글 존으로 해서 앞으로 광범위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서초구는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해서 2025년부터 지하 공간까지 모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발 방법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사면 흥아리. 그렇다면 우리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서리풀에서 남부터미널에서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에서 서리풀, 이렇게 이어지는 트라이앵글 존 세 꼭지점을 이용한 그 섹터가 어디이고 그 벨트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죠. 그 안에서 우리가 제가 2024년 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여러분에게 전달한 소식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초 3동에 모아타운 설명회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며 이곳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강남권의 개발이 많이 좀 좌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대형 빌딩과 함께 그곳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작은 근생 건물들이 앞으로의 꼬마 빌딩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로 쪼개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대부분 모든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반대 세력이 컸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삼동 일대가 그랬었고요. 그 외에 이런 동도 모아타운이 벌써 선정된 지가 3년이 넘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이곳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바로 서초 3동 의외입니다. 왜 서초 3동에 모아타운이 2024년 1월쯤에 시작을 해서 2월 초쯤에 설명회를 했고 지금까지 동의율이 차근차근 잘 나오면서 특별한 반대 세력도 없고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곳은 주거 전용지로서 보호도는 이미 50%를 넘어 60%가 넘거나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다 충족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미 2.0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2월쯤 이맘때였었죠.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곳은 큰 대형의 빌라들이 많기 때문에 고급 빌라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이슈가 있고 모아타운이 시작되면 가격이 저렴한 것들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소형의 작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구입하신다고 하면 그 희소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곳이 이 서초대로가 계속해서 업무지가 들어오고 특히나 또 업무지구 종사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땐 상당히 귀해지는 것이 이 인근의 주택일 텐데요. 지금 트라이앵글 존을 말씀드렸지만 트라이앵글 존 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부터미널 복합개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유일한 상업지가 있습니다. 남부터미널 인근의 유일한 상업지 안에는 이미 1000세대가 넘는 평당 1억이 넘는 고급형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이 이미 입주를 하고 있고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소형 평당 1억, 보통 오피스텔이라고 하지만 15평이면 15억 부터 시작을 하고요. 최저 12억부터 시작하는 이 소형 10몇 평 남짓한 이 오피스텔들이 이렇게 고가이다고 하셨을 때는 주변에 지금 빌라들, 오래된 구역의 빌라들은 앞으로 재개발의 이슈로 이미 시작되었고 서초 3동 이미 3개 구역으로 시작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인근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근에 이미 또 같이 비슷한
비슷한 환경에 노후도가 되는 그런 빌라촌들이 있고요. 그곳에서 또 모아타운을 시작한다라는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미리 선점하십시오. 왜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말이죠. 서초 3동 작년 2024년 이맘때 여러분께 모아타운을 시작한다고 할 때 반신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도 있고 또 투자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만 나뉘어집니다. 하신 분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차이가 있죠. 2015년도에 거래했던 잠깐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계약했던 계약서입니다. 지금 금액이 살짝 보이시나요? 3억 중반대 정도 하는 투룸 5평 지분에 12평 정도 되는 투룸의 빌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024년 모아타운이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아주 초기 될 것이다 라고만 했지 설명회도 아직 없었고 그런 초기에 이곳을 한번 거래한 금액인데요. 2024년입니다. 그럼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되는데요. 이때 금액 보시면 이렇게 한 6억 말 정도 됩니다. 거의 7억에 가까운 금액인데요. 거의 5평 지분에 12평 비슷한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전에 보시면 이 금액과 이 금액 거의 뭐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2016년 정도, 10년이 차 안 됐는데도 지금 금액은 3억 원 중반대에서 이미 6억 원 말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1년에 15% 이상씩은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런 개발 이슈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러면서 앞으로의 개발 이슈가 있을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아타운의 설명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동의율이 거쳐지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발전된 소식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모두 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소형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결국에는 이제 큰 평수 20억대부터 시작해서 47억까지 몇 개 되지 않는 이 5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밖에 없다 라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번화하고 가장 멋진 건물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삼성동일 것입니다. 밤이면은 아름다운 또 네온 사인과 함께 마천루에 그리고 그 많은 전광판들이 화려하게 저렇게 지금 수놓고 있습니다. 제 아래에 살짝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멋진 광경을 보고 있는데요. 잠시 자료 화면이 나가겠지만 GBC 타워 토목공사 하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별로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한데요. 이전에 105층 이상의 높이로 업무동 1개와 그리고 숙박시설 1개동을 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뭐 35층. 그런데 다시 55층으로 해서 낮추기로 우리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함께 GBC 타워 개발이라고 하는 이슈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9호선의 봉은사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 480m 구간이 지금 지하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지하 6층까지 이게 들어가죠. 그 아래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유래 가천선 이미 2호선과 9호선 그 이외에도 버스 환승센터와 함께 항공 터미널까지 모두 이곳에 갖춰지고요. 그 안에 또 많은 갤러리라든가 그 다음에 복합 환승센터 이외의 그 쇼핑센터와 문화센터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테헤란로를 거쳐서 바로 강남역에서 바로 경부선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넘어가면 바로 서초동이고요. 그곳에 서초역과 교대역을 지나 서초역까지 그리고 서리풀 터널까지 4방까지 이어지는 긴 도로가 바로 한꺼번에 연속되어서 이어져서 개발이 되고 스카이라인을 맞추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바로 초두사업 마중물 되는 사업이 바로 서초동까지 4방까지 이어지기 위한 서리풀 터널 개발이었다. 그것이 2019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터널이 준공되고 개통되면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리풀 터널에 지금 앞으로 5조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고 있는 서울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지역의 부지 말입니다. 그곳은 얼마? 바로 이보다 훨씬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만 이보다 훨씬 큰 9만 제곱미터 부지에 바로 우리의 IT 산업과 AI 그리고 R&D
우리의 앞으로의 먹거리와 미래가 걸려있는 그런 업무지가 바로 서리풀 쪽에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끝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이제 이 GBC 타워에서 시작한 삼성동이 바로 이제 서리풀 앞 서초역 인근까지 해서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업무지. 이곳은 이미 오래된 도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젠틀리피케이션으로 앞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되어질 때는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점점 이제 노후화되어 가고 있고 과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서초, 서리풀은 이제 미래형 업무지로 다시 거듭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 이제는 이런 삭막한 아스팔트에 그냥 빼곡한 건물이 아니라 서리풀이라고 하는 18만 이상의 녹지에 9만 정도 되는 그 면적에 바로 업무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업무지가 아니고요. 최첨단 AI 그리고 IT 산업 중심의 업무지. 서판교 아시죠? 판교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서판교의 IT 밸리 때문이었지요. 그것처럼 이것이 이제는 서초에 조성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인근 지역들, 서초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을 눈여겨보셔라. 왜요? 서초역 인근에는 이미 법조타운이 있고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즐비합니다. 그곳에도 뭐 종사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앞으로 IT밸리가 형성이 되었을 때는 3만 이상의 유동인구와 그리고 1, 2인의 젊은 가구들이 형성되고 밀집해 올 때 적은 평형이 굉장히 극소수의 리미티드가 되는 곳이 바로 서초동이다. 주변 인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급 빌라촌으로 20억 이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소형의 작은 어떤 하이엔드급이라든가가 앞으로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수요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남부터미널 인근의 유일한 상업지 안에는 1000세대 이상의 하이엔드 평당 1억이 넘는 그런 하이엔드들이 1000세대 이상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가격이 너무 고가인 건 맞죠. 평당 1억이 뭡니까? 그러니 그에 따른 조금 더 그거보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거나 저렴한 소형들은 앞으로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노후화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재개발의 이슈가 되는 그런 지역들은 더욱더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볼 수 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서초 3동의 모아타운을 2024년 2월에 설명회를 하고 시작하면서 지금 1년이 지난 딱 2월 이 시점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만 해도 있었던 작은 소형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몸값이 귀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왜냐, 없으니까요. 20억 이상의 대형들만 몇 개 정도 있는 것이 지금 모아타운의 현실입니다. 일부 인근 지역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곳에 금처럼 귀한 그 리미티드한 공급이 희소한 작은 소형 주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지금 GBC 타워에서 서리풀 터널까지 이어지는 이 대로의 대장정을 마지막으로 보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미래 스카이라인이 바뀌고 점점 더 지구단위 계획으로 많은 업무들이 들어오면서 애플타운이 형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었을 때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한번 제가 상상을 해보고요. 6개 동 이상의 어마어마한 업무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고, 이것도 개발이 되어지고 그것도 되어졌을 때 마지막 마무리 된다라는 거. 네,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남은 봄이 오지 않습니까? 희망차게 새싹처럼 새록새록 드러나는 기증기가 쑥쑥 올라오면서 성장하는 도시에 대해서 같이 우리 씨앗을 뿌렸으면, 그리고 앞으로는 성장을 하고 그곳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날까지 한번 관심 갖고 함께 뛰어봅시다.